교수는 영국의 한 대학교 학과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교사이다. 또는 미국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고위직 교사입니다. 아니, 한국에 와보니 우라가 치미네요. 수십 년 만에 한국에 다시 온 미국 명문대 교수가 이것을 보고 우라통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인들은 뻔뻔한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들어볼 기회가 왔습니다. 5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미국의 한 명문대 교수와 그의 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그들만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이 가족 4명은 각자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는데요.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은 그들을 눈물로 뒤덮게 하고 심지어는 욕설을 유발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고도 그들의 소감은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한 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라고 표현했던 교수의 아내는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기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게 저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의 이름으로 책을 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니 그만큼 무언가를 이룬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아내는 저와 같은 교수로서 만나 결혼하게 됐고 우리 아이들은 저희 부부가 교수로 있던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마쳤어요. 그 대학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명성이 높은 곳이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잘 마친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와 비슷한 분야를 좋아한다는 건 상당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처럼 좋지 않아 이젠 오래 서 있거나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70을 넘긴 나이에 교단에서 물러나 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제 강의를 좋아해 주니까 저도 은퇴를 미루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똑똑한데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교수직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건 다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아내와 함께 좋은 추억을 쌓는 데 쓰려고 합니다. 여행을 위해 저축을 해왔고 아내도 그걸 돕기 위해 적금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간 가족들의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 해외로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의 첫 해외여행지를 정하기 위해 익명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가족만의 방식인데 각자가 생각하는 목적지를 적어서 항아리에 넣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한국이 가장 많이 뽑혔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한국을 원한다니 정말 놀라웠으니 LICH.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고 여행 일정과 숙소 그리고 방문하고 싶은 명소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K-팝 팬이라서 한국에 가는 것이 정말 기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방을 얼마나 꽉 차게 챙겼는지 짐을 끌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떠나는 길이 참 좋았습니다. 50년 만에 가는 한국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추억에 잠겨버렸어요. 그때 그 시절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을 나가보니 공항의 규모와 체계에 정말 놀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인천공항, 실제로 보니 더 놀랍더라고요. 입국 심사도 빠르고 공항의 청결 상태, 로봇 기술, 모든 것이 첨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이 바이오 정보 등 록이라는 시스템이었어요. 무슨 시스템인지 궁금해서 우리 가족은 멈춰서서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궁금증에 참지 못하고 공항 직원에게 어떤 시스템인지 물어보았죠. 그 직원은 바이오 정보 등록 서비스는 한국인들만 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는지 보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손바닥을 딱 떼면 바로 통과할 수 있다니요. 그런 시스템이 전 세계에 도입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요?
여권을 항상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 위조와 도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강남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나라를 방문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기술력, 시민의식까지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지하철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짐 들고 엘리베이터 없는 역을 다니느니 그냥 택시를 타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게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에 비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찬 살을 보내고 싶을 정도였어요. 미국 지하철은 사람들이 선로에 서 있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모든 역에 안전문이 설치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복지 수준이 유럽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빅이슈 같은 잡지를 보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휴대폰이 터지지 않아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인터넷이 잘 터진다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어디선가는 항상 인터넷이 끊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의 목적지인 강남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뉴욕이나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거든요. 건물들이 빼곡히 서 있고 그 모든 건물들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야 맨해튼을 따라가려던 다른 도시들이 이제는 강남을 본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의 한국을 보면서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죠. 그때는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숨기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한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니까요.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은 그간 탄탄한 발전을 거쳐왔고 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전 세계가 한국의 장점을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첫날 저의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K-팝 성지로 불리는 소속사와 굿즈, 쇼핑을 위해 유명 쇼핑몰을 돌아다녔어요. 한국의 쇼핑몰은 정말 복합 공간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연인이 데이트를 하든 비즈니스 미팅을 하든 아이가 있는 가족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오든 모든 연령층이 와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공간을 설계한 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해시계, 자격루, 거북선, 젓가락부터 현대의 조선기술,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한국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자신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가족은 한국이 세상에 처음으로 만든 것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금속활자, 팔만대장경, 직지 같은 건 모두가 알지만 그 중에서도 한글을 만든 것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한글도 한국에서 낸 모든 것의 최고 기록들은 모두 교육을 향해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를 만든 목적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요.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뒀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교육의 강국이 된 것 같아요. 책에서 읽은 바로는 한국은 수천 년 전부터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고위 관직에 임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대개 세습적인 체제가 일반적이었는데 한국이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과 같은 교육 강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누가 기리는 얼마나 공정한지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고 규칙과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부분이 한국의 치안이 잘 유지되는 이유일 것 같아요. 다음날 일정은 제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바로 종로였죠. 거기에 도착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종로는 예전에 비해 변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곳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일하셨던 건물은 14층짜리였는데 그때는 종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 건물은 종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어디에서나 그 건물을 보면 아버지를 떠올리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건물도 주변의 높은 건물들 속에 잘 묻혀버렸어요. ARC 그래도 건물 안에 들어서니 예전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그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이제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다시 찾아본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미국 대사관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중앙청이라는 이름의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 건물은 경복궁의 전면을 가리고 지어져서 원래 경복궁의 주요한 입구였던 광화문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건물이었죠. 그런데 그건 뭐니 해도 중앙청 건물의 모양이 제일 화가 났어요. 그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일자 형태로 보이는데 이건 일본이 한국 땅에 자신들의 표를 찍어놓은 것과 같은 의미였죠. 이런 일본의 행동은 한국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애도로 보였어요. 저희 가족은 일본이 한국에 행한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일본이 한 나쁜 행동들에 비하면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한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앙청 건물이 철거되고 복원된 경복궁을 보니 정말 눈부셨어요. 특히 광화문 앞에 월대가 복원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월대는 조선시대의 중요한 건물 앞에 설치되었던 높고 넓은 기단으로 왕의 위신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장소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지금은 100년 만에 월대가 복원되어서 우리 가족이 그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어요. 처음으로 그 건물을 보았을 때 그 광활한 궁전의 광경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곳보다도 멋졌습니다. 아이들도 역시 매우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 EK- 콘텐츠의 열혈 팬이기 때문이죠. 특히 킹덤과 슈룹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한국의 궁궐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런 궁궐을 직접 보게 되니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BTS가 공연했던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이번 여행 선택이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복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은 한복을 입어보고 싶어서 난리를 쳤고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한 궁궐 안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어 해설도 미리 예약해 듣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근정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그곳이 왕의 오피스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맑았고 궁궐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궁궐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가 방문한 곳은 좀 더 어두운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것은 저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잔혹한 역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에겐 그리운 아버지와의 추억을 상기시켜준 곳이고 또 다른 배움을 얻게 해준 배움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던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강남, 롯데월드몰 등 다양한 곳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마장동 축산시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유튜브에서 유명한 유튜버들이 한우를 먹는 영상을 보고 꼭 가봐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마케팅 기법이라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었어요. 처음 한우를 먹어본 순간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바로 앞에서 고기를 신선하게 썰어내고
뜨거운 물판에 올려 구워주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그 흥분감. 그리고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더라고요. 같은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맛을 낸다. 니 정말 놀랐습니다. 한우는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그 맛을 한번 느껴보면 그 가격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맛은 정말 가격을 떠나서 맛보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한국에 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한우를 꼭 맛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 맛은 정말 한번 느껴보셔야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한국은 미국처럼 팁을 주는 문화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서도 자유롭 제 말 믿고 꼭 가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건 하나 더 한국에 대한 팁인데요. 아시아의 소고기 하면 일본의 와규를 떠올리시는 분 많으시죠? 일본의 품종으로 아주 비싼 품종이잖아요. 와규의 특징은 근내 지방도가 높고 연해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 와규도 사실은 한국 거라는 거 말이죠. 화규는 외래종과 일본 재래종 소를 교잡하면서 시작됐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을 침략 지배했을 때 한국의 재래 한우를 대량 반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와규가 되었죠. 그때 한국의 흑우가 급격하게 감소한 사실과 그 원인이 일본의 강제 징용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일상을 이어가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옳은 것에 대한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여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과 그곳에서 배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모두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결국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어떤 나라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일에 집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알아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거를 이루어낸 모든 이들의 노력이 현재의 우리를 만드는 것. 이것을 저는 한국에서 여행하며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외국인인 저조차도 알게 된 것이죠. 즐겁게 알려드리지만 저는 곧 경주라는 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제가 교재를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 내 연구원들과 한인 사회와 함께 한국 관련 교재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음에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처럼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 새로운 기억을 쌓게 될 사람들을 위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저의 한국 여행에서 얻은 가치 있는 경험과 배움,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감동이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일에 힘쓸 예정입니다. 편견 또는 편견은 관련 사실을 인식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기 전에 형성된 의견 및 견해입니다.